안녕하세요. 프라이버시 보호 실시간 지원 서비스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로그인 파트를 맡은 최동현입니다. 먼저 로그인 파트의 로그인 정보 송수신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유저가 시그널링 서버에 로그인 정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시그널링 서버가 로그인 정보 확인을 하고 결과를 유저에게 전송합니다. 만약에 로그인이 성공했을 경우 시그널링 서버는 세션을 생성하고 응답을 유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메인 페이지로 이동되게 됩니다. 만약 로그인이 실패했을 경우 로그인이 실패하면 fail 응답을 보냅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EA인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 요청입니다. 유저가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려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그 전에 로그인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세션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그널링 서버가 웹서버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링 서버에서 사용자 세션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세션이 없다면은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세션이 있다면 로그인이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를 전송합니다. 근데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는 유저 정보가 유저 목록이 뜨기 때문에 유저가 이제 사용자 목록을 알려달라고 시그널링 서버에 요청을 하면은 이제 시그널링 서버가 사용자 목록을 전달해 줍니다. 3번 WebRTC 연결입니다. 먼저 좀 길기 때문에 과정을 3개로 나눠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헬퍼 연결 준비,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연결을 준비하고, 두 번째로 그 도움받는 사람, 유저가 연결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WebRTC 연결을 시작하기 위해서 연결 정보를 교환을 하고 전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 주는 사람인 헬퍼가 연결 준비를 하는 과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까 메인 페이지에서 사용자를 클릭해서 그 도움 주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제어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제어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널링 서버한테 해당 페이지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 시그널링 서버는 연결 유지를 위해서 소켓.io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소켓을 연결한 다음에 그 룸 입장 이벤트를 전송을 합니다. 룸 입장 이벤트라는 거는 이제 카톡방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 카톡방이 있으면 그 채팅방 하나를 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헬퍼를 해당 룸에 넣어달라는 이벤트를 시그널링 서버한테 전달을 하면은 룸이 룸에다가 그 헬퍼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헬퍼가 겟 미디어를 노출하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카메라하고 마이크에 접근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상 통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헬퍼가 메이크 커넥션, 웹RTC 객체입니다. 웹RTC 연결하게 하기 위한 객체인데, 그래서 메이크 커넥션을 노출한 다음에 RTC 피어 커넥션을 생성합니다. 유저가 연결하는 이제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 헬퍼가 카메라에 연결하는 권한을 획득하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가져오게 하는 걸 허용하는 것과 그것만 다르지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도움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번에도 제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룸에 입장하겠다고 시그널링 서버한테 알려준 다음에 그래서 시그널링 서버가 룸에 넣어주게 되고, 유저는 이번엔 getScre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자신의 화면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웹RTC에 연결하기 위한 객체인 make 커넥션을 호출해서 RTC PO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헬퍼하고 유저가 연결하기 위한 준비 동작들을 다 마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소켓 IO라는 프레임워크로 스타트 이벤트를 전달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하고 싶다고 시그널링 서버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유저가 시그널링 서버한테 스타트 이벤트를 전송을 하면은 그 스타트 이벤트를 받은 헬퍼가 이제 다음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웹RTC에서 연결을 하기 위해 이제 전달해야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게 오퍼라는 이벤트고 두 번째가 앤서라는 이벤트인데요. 일단 간단하게만 말하면 오퍼는 이제 내가 당신에게 연결하고 싶다고 초대를 보내는 것이고 유저는 자기가 거기에 응답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타트 이벤트가 마치게 되면 이제 그 스타트 이벤트를 받은 헬퍼가 오퍼를 생성을 해서 시그널링 서버에게 전달을 대신 유저에게 해달라고 전달을 해주고 유저가 만약에 그 오퍼 이벤트를 받았다면 시그널링 서버에게 내가 만든 앤서를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모든 연결을 마치고 나면 웹RTC 연결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화면 영역 정밀 지정 기능인데요. 이제 화면을 그래서 화면 영역을 지정하기 위한 슬라이더가 있는데 위에서 얼마나 자를 건지, 아래에서 얼마나 자를 건지, 왼쪽 오른쪽에서 얼마나 자를 건지 값을 지정하는 슬라이더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로 상하좌우를 조절을 하면 거기 값이 조절이 될 것이고 이제 크로핑 스크린을 호출해서 그 인자의 위아래 왼쪽 오른쪽인 그 값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각 프레임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성해야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이제 미디어 스트림 트랙 프로세서라는 거하고 미디어 스트림 트랙 제네레이터라는 것인데 이제 프로세서에다가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비디오 트랙을 프레임 단위로 나눠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그 객체가 프로세서고 나중에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프레임 트랙을 생성하기 위한 객체가 제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객체를 생성을 하고 크롬 메시지를 웹워커라는 거에 전송을 합니다. 저희가 프레임을 처리하는 동작이 조금 지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비동기 작업을 하기 위해 생성을 하는 객체가 웹워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웹워커한테 프레임을 대신 처리해달라고 맡길 건데 이 과정에서 리더블하고 라이터블 스트링 객체를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웹워커가 리더블 스트림에서 그 프로세서가 자른 각 프레임을 읽고 이제 트랜스폼 함수에서 그 크롭 그러니까 위아래 왼쪽 오른쪽 얼마 자를 건지 그 값을 받아서 그 기준대로 자릅니다. 그래서 자른 프레임을 라이터블 스트림에 쓰고 제네레이터에서 다시 자른 프레임들을 스트림으로 재생성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RTC 피어 커넥션 함수로 연결하고 있던 보내고 있던 비디오 트랙을 자른 비디오 스트림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럼 이제 헬퍼 입장에서도 그 잘린 프레임으로 생성된 스트림의 이제 스트림 화면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RTC 피어 커넥션이 전송하는 그 스트림 그 잘린 스트림이 헬퍼에게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민감 정보 자동 마스킹 기능도 만들려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슬라이드로 조정했던 부분이 이제 그냥 토글로 바뀌어서 이제 민감 정보를 마스킹 하겠다 말겠다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들은 같습니다. 프로세서하고 제네레이터 만들고 이제 마스킹 하겠다고 웹워커한테 전달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트랜스폼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건데 아까는 그냥 트랜스폼 함수가 그 크롭 값을 기반으로 그 프레임을 잘라서 전달을 하는 거였다면 이제 AI 모델한테 보내서 AI 모델이 자동으로 이제 민감한 정보를 감지해주고 마스킹한 다음에 다시 웹워커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웹워커는 이제 민감 정보가 마스킹 되어 있는 프레임을 받아서 이제 그걸 라이터블 스트림에 쓰게 되고 그 쓴 거를 제네레이터가 스트림으로 재생성해서 RTC 피어 커넥션에게 전달을 해주면 이제 서로 유저하고 헬퍼가 전달하고 있던 미디어가 마스킹 되어 있는 미디어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